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 신상 공개가 됐습니다. 한 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친 끔찍한 사건이었는데요. 앞서 신림동 사건에 이어서 또다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는데요. 배상원 프로파일러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.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자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조선에 대해서는 사이코패스라기보다는 좀 관심을 받고자 하는 유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최원종은 어떤 유형이라고 봐야 됩니까, 교수님? 뭐 유사한 유형이라고 처음에 봤었는데 네.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청소년기에 있었던 대인 기피, 대인을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네. 이것과 이제 어떤 이 과대한 기대 욕구에 대한 좌절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유형이라고 보면 흔히 말하는 사람을 회피하는 망상이 협착돼서 이걸 회피하는 두 가지, 이 세 가지가 합쳐져 나타난 유형, 범죄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망상, 회피 말씀하셨는데 언론에서는 최원종을 고독한 외톨이, 고독한 또 외로운 늑대 이렇게 표현하던데 그 부분도 맞는 겁니까?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개인적인 테러의 유형의 하위 분류에 들어가는 네. 그런 분류를 범죄적으로 하는 거고, 예. 저는 동기적으로 분류했을 때 이 최원종의 심리 구조를 말씀드린 겁니다. 머그샷 촬영을 거부를 했더라고요. 이 부분은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피하고 좀 관련된 거라고 봐야 됩니까? 예, 맞습니다. 범행을 할 때 후드 티하고 또 선글라스를 완전 끼고 가렸죠. 예. 그 심적인 구조가 연결이 되죠. 우리가 그러니까 신림동의 조선 같은 경우는 정반대이지 않습니까? 네. 이것이 이제 극단적인 두 양쪽에 있는 사례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3년 전에 조현성 인격 장애 진단을 받고 별다른 치료도 받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또 범죄에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됩니까? 사실 매우 조심스럽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인격장애와 조현병은 사실은 매우 상반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인격장애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인격에 문제가 있는 거지만 조현병이라고 하는 건 정신질환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정신질환성을 좀 가지고 있는 인격장애라고 해버리니까 이거를 마치 이제 국민들이 이해하시기에 그럼 정신병 아니야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 표현은 오히려 일종의 품행장애라든가 이제 우리 청소년기에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부분과 연결되는 거지. 이게 곧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범죄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고 어떤 영향은 줄 수 있다. 그러니까 매우 조심스럽다. 왜냐하면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범죄 연관성을 낙인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작은 요인일 수 있는데 주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경찰 얘기에 따르면 스토킹 조직이 자신을 헤아려 한다. 그래서 이런 범죄를 본인이 미리 저질렀다. 이런 얘기도 있고 범행 전날에 그 범행 장소죠. 서현역에 스쿠터를 타고 또 찾아왔다. 이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? 아까 제가 이제 피해 망상 협착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무엇인가 다른 어떤 존재에 대한 걸 느낍니다. 그러니까 완전히 망상이죠.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. 누가 저를 헤아리려고 한다.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겹쳐지면은 거기에 대한 확인해보고 싶고 공격성이 나타날 수 있죠. 대신에 우회적으로 합니다. 그래서 스쿠터라든가 차량, 자신을 가릴 수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하죠. 그래서 아까 말씀 대인 기피랑 연결이 되는 부분인 거죠.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사실 스쿠터 전날 타고 갔다가 범행 당일날은 자동차를 타고 갔거든요. 그러면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좀 사람들을 무서워하거나 회피하려고 이렇게 차를 끌고 갔다. 자신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봐야 됩니까? 칼부림 하기 전에 이 차로 인명사고 냈던 부분도 그런 부분인 건가요? 좀 안타깝죠. 왜냐하면은 그것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. 그러니까 한 분 돌아가셨습니다. 본인 얘기는 그런 거죠. 자신 용기가 없고 두렵기 때문에 차 안에서 익명성이 보장된 차 안에서 범행을 했다.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 최원종의 심리적인 흐름은 연결이 되는데 그게 더 오히려 피해자들한테 더 큰 피해를 준 것 때문에
사실 좀 되게 안타깝습니다. 그 나중에는 이제 차에서 내려서 칼부림을 다시 했잖아요. 예. 그리고 이제 이 자신을 이제 뭐 가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칼부림 함으로써 결국 자신을 드러냈다고 또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보통 우리 연속살인, 보통 예. 영어로는 스프리 머더라고 하는, 네. 매스 머더라고 하는 다중살인 형태는 처음에 범행이 진행되고 그 상태에서 살인의 각성이 올라갑니다.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일정 정도의 그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은 그때는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합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두려웠던 어떤 것이 그 임계점을 넘어서면은 예. 그냥 마구 막 날아가는 듯하게 막 계속 그 최원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화점 막 뛰어다니지 않습니까? 네. 그런 상태 일종의 각성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각성을 한 것이다. 또 다만 또 계획 범죄 부분에서 한 달 전부터 그 핵칼 같은 거, 가스총 검색을 많이 했고요. 신림동 사건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더라고요. 이런 거면 계획 범죄다. 계획을 좀 치밀하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? 처벌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건 계획 범죄가 맞는데, 네. 근데 이제 어떠면 범행 수단을 계획했고,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신림동 사건에서 일종의 자극에 의한 모방은 이미 들어온 것 같습니다. 네. 저렇게 해서 자신이 뭘 해야 되겠다는 형태의 약간 그 추상적인 형태, 좀 어스름한 형태의 계획을 가지고 오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방송에 나오는 여러 가지 뭐 흉기라 이런 걸 통해서 네. 그걸 이제 구입하고 이런. 그러니까 이 점차적으로 그게 올라간 거죠, 계획상이. 신림동 사건을 참고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? 네, 그거는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. 이 조선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교수님께서는 관심이다라고 했는데 최원종의 범행 의도 뭐 이런 뭐 스토킹 뭐 이런 얘기는 사실 본인 얘기고요. 교수님 보시기에는 최원종은 어떤 의도에서 이런 행위를 또 이런 범행을 한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? 앞서 말씀드린 이런 망상이라든가 피해 망상 네. 같은 게 축적돼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네. 자신의 이 행동을 누군가가 빨리 그 뭐 밝혀주거나 아니면 음모론이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예. 그런 형태로 본인의 의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런 면에서는 한 건데 그거 자체가 너무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 거죠. 자, 신림동 사건 때도 그랬지만 지금 이 서현동 사건에서도 살인 예고글이 자꾸 폭증을 합니다. 이 사건 이후에 하루에 뭐 28명 검거가 되기도 하고 모방 범죄 말씀을 좀 교수님도 하셨지 않습니까? 예. 경찰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뭐 강력하게 단속만으로 이걸 방지할 수 있을까요? 근데 이제 이 모방 그러니까 살인 예고글이 네. 나오는 어디서 나오는 IP들을 개개별로 추적할 필요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네.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건 특정한 커뮤니티라든가 네. 특정한 혐오 사이트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그러니까 각각에 대한 어떤 추적은 필요한데 그것도 필요한데 그들을 고무시키고 자극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좀 혐오 사이트 같은 것들을 일단 먼저 단기간이라도 조금 제어를 한 후에 개개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개개로만 추적하면은 네. 이건 너무 중구난방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 같아서 특정 사이트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. 예, 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단기간만이라도 요청을 해서 뭐 한 보름이라도 한 달이라도 지금 공동체가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. 그럼 그런 부분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물론 이제 법에 어긋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경찰력이 엄청나게 소모되고 있거든요. 네. 이 경찰력, 이 법무부 장관은 좀 정당 행위나 정당 방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. 경찰의 물리력 행사. 이 부분은 좀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? 근데 가능하긴 한데 문제는 이건 사실 뭐 어쨌든 사법부의 판단도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? 네. 이걸 뭐 법무부에서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닌 거고. 다만 이제 저는 그런 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일정 정도의 매뉴얼이라든가 한계점이라든가 그리고 물력 행사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. 지금은 사실 일선 경찰은 그럼 실탄을 쏘라는 거냐 뭐 하라는 거냐. 근데 이걸 쐈을 때 누가 책임져 줄 것이냐. 민사소송이나 이런 거 소송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아마 하게 되면 한동훈 법무장관이나 아니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나
정부에서 공동으로 무엇인가를 이렇게 좀 메시지를 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메시지를 내고 좀 그렇게 지금 뭐 장갑차 무장 경찰관이 장갑차 배치하고 뭐 검문 검색하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 이거 과잉 진압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? 그 과잉 진압 뭐 의정부에서도 그 네. 중3 학생이 네, 그 뭐 다쳤죠. 전시 3주로 네.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굉장히 일선 경찰도 민감하고 예민합니다. 네. 뭔가 신고가 들어오면 빨리 뭘 해야 되는데 이걸 확인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과잉 진압이 될 수도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좀 시키는 어떤 부분도 있어야 된다. 그러니까 너무 인력을 일시에 그 동원하게 되면 네. 피로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, 경찰에. 그 피로도는 반드시 과잉 진압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한 열흘이건 아니면 일주일이건 순환을 시키든 이게 인력 운영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게 되면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지금 너무 갑작스럽게 빨리 뭘 하라고 해요. 그럼 분명히 사고가 나거든요. 더 다른 사고 날 수 있으니까. 그렇죠. 예. 자, 대책으로 나오고 있는 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입니다. 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? 근데 이제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네.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교화의 가능성을 일단 차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물론 이제 우리의 무기징역 자체가 사실은 한계가 있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지만은 반대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도 더 큰 형태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건 지금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조금 더 수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. 생각을 좀 해봅니다. 마지막으로 지금 당사자나 보호자 동의 없이 환자 입원시킬 수 있는 사법 입원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게 공권력에도 남용의 소지도 있는 거거든요. 실효성 있을까요? 인프라가 됐다고 하면은 저는 실효성은 있을 겁니다. 인프라가 있어야 된다. 근데 인프라가 부족하다. 왜냐하면 국립법무법인의 그 병상이라든가 전국인 민간 그럼 만약에 사법입원제를 할 때 어디에 입원시킬 거냐 이 말입니다. 그리고 입원시킬 때 그 비용은 어디서 될 거냐? 건강보험에 될 거냐? 아니면 국가가 될 거냐? 그리고 이 사후 입원을 결정할 수 있는 판사님들의 전문성, 네. 아니면 의료진들의 어떤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아니면 이 부담은 어떻게 경감시킬 거냐? 그런 얘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법 입원제를 하자라고 하는 거는 총론적으로는 좀 맞다고 생각하는데 네. 이거 디테일한 인프라 부분은 너무 부족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말씀 나눴습니다.